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 심판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김정남 피살 등 북풍 변수까지 겹치면서 우리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쁜 오랜만입니다. 시간 내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질문을 좀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사실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새벽부터 핫 이슈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벼랑 끝 승부수가 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 생각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의 팔목을 비틀어 가지고 돈을 빼앗아가는 이런 시대는 이번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물론 재벌 회장들도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것이 반복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개혁이 필요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혁이 필요하다. 사실 이제 큰 고비는 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또 헌재의 결정, 탄핵 심판 등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으면 국민에게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사퇴하는 길입니다. 예.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길인데 자기 혼자 살려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는 대통령의 마지막이 더 슬프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대면 조사는 어떻게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당신 스스로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 수사도 받겠다고 했다가 거부하고 헌재 출석도 지금 계속 연기하려고 하고 특검마저도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 하는 그 생각마저도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황교안 대행은 검사 출신입니다. 새로운 수사 요인이 발생됐거나 수사가 미진하면은 반드시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국회에서 법적으로도 60일 해가지고 30일 연장할 수 있다 예. 하면은 그 법정신으로 보아서 특검이 요구했다고 하면은 황교안 대행은 반드시 연장 허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까지 거부를 하겠다 이러면 뭐 법적으로도 이게 좀 불가능하다 이런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대통령 대행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은 황교안 대행은 국민들로부터도 엄청난 역풍을 맞을 거고 예. 그의 검사 생활, 법조 인생도 스스로 망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국회에서도 만약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안 할 경우에는 거부할 경우에는 네. 법적으로 다시 통과시키자 하고 제안은 해놨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없애야 되고 없애야 된다. 황교안 대행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탄핵 심판은 별개의 문제다.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탄핵 심판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이상하게요. 이러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났을 때 우리 국민의 80%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 그리고 국회에서도 80%가 의결을 했어요. 지금 현재도 80%의 국민이 헌재에서 인용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헌재에서 확실한 좋은 네.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좀 천천히 충분히 변론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분들의 얘기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다워야지 일반 잡범처럼 그렇게 연기하고 꼼수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우리 국민을 슬프게 합니다. 예. 이미 헌재에서는 2월 24일까지
심리를 종결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저는 3월 10일 내외에 판결이 있다 예. 이렇게 보고 그러한 것을 모든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는 것은 법적 헌재의 내용을 또 우리 국민이 바라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데 제발 대통령이 마지막 모습이라도 좀 깨끗하게 예. 순종해야지 영린해서 우리를 슬프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좀 모색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그것은 지났습니다. 지났다. 예. 만약에 그 1차 대국민 사과를 할 때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우리 국민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은 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또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는 게 있었지만은 이제는 진짜 영어로 말하는 대로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다. 평가하시는군요. 사실 이제 이번 탄핵 정국 특검 수사 못지않게 이번 주 북한의 김정남 피살 많은 국민들 걱정하고 우려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좀 어리둥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정보 분야에 우리 대표님 굉장히 특장점을 갖고 계시는데 이번 사안은 어떤 사안으로 좀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14일 날 밝혀졌습니다만은 저는 우연하게 13일 저녁에 알고 아침 9시 40분에 우리 정보 주요한 간부가 미사일 발사로 보고를 와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김정남의 독침 피살설이 나오는데 사실이냐?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승용 원내대표와 이태규 의원이 정보위원입니다. 10시에 가서 국정원 간부에게 물어도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기자들도 늘 그런 설이 나오니까 별로 무게를 두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들은 바가 있어서 네. 또 그게 함부로 얘기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 방송에서 저녁에 나오니까 그것이 NSC를 상임위. 예, 대통령 대행이 소집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 소집하는데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저녁 9시 반에 제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발표 사항들을 얘기해가지고 10시 반에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두 여성이 CCTV에 잡혔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요. 남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한 정보기관의 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말레이시아를 택했는가? 네. 마카오에서 왜 굳이. 말레이시아? 그것도 공항에서. 그렇지만은 말레이시아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북한 대사관이 있고 미국의 주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때는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또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말레이시아 정부와 공조를 해서 발표할 때까지 예. 차분하게 기다리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CIA의 발표 및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뭐 김정남 예. 저 피살 사건에 대해서 쇼킹한 뉴스는 될 망정 예. 북풍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가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김정남은 이미 수십 년간 북한을 떠나서 사실상 망명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주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인데 예. 저는 지금도 일체 우리 당에서는 얘기하지 말자. 예. 우선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표와 우리 정부와 공조해서 발표를 지켜보자 하는 거지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셨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예.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북한이 이제 북극성 2형
뭐 신형 중거리 미사일도 쏘고 또 김정남이 또 저런 피살을 당하는 걸 보니까 좀 안보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관심을 새롭게 갖고 있는데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떻게 좀 다시 정리가 되고 있나요?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니까 겹쳐가지고 우리가 불안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정부의 발표와 말레이시아, 미국의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 견해는 예. 있고요. 사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회로 보내가지고 비준 동의를 받으라. 여기에서 충분하게 토론해가지고 찬성이 되면은 우리도 찬성할 거고 예. 부결이 되면은 반대를 하겠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아무런 발표 없이 함으로써 우리가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예.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누구도 제기 안 했을 때 저는 김대중 정부에서 깐 마늘 파동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엄청난 압박. 경제 압박이 있을 것이다. 예. 지금 최순실에게 돈 바쳐가지고 대재벌들 면세 점 해놓은 거, 호텔 지어놓은 거, 제주 관광객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비행기 전세기도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고 네.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다. 무엇이 좋은가는 좀 국회에서 논의해보자 예.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당내에서 주승용 원내대표와 엇박자를 약간 낸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걱정의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요? 엇박자를 내는 건 아닙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부산에 최고회의가 있었는데 주승용 대표는 김정남 피살 사건 때문에 서울에서 남아서 그때 서로 연락하자 이렇게 해서 서울에 남아 계셨어요. 거기에 근데 전화가 왔어요. 사드에 대해서 우리도 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그러한 것을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필요하는 것은 좋지만은 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했더니 자기도 당론을 얘기한 건 뭐 오늘 의원청에서 결정하겠다 여기까지 나갔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 엇박자는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 당내에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국민도 찬성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은 단지 제가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파이널 결정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논의해보자 예. 이렇게 하니까는 갈등으로 쓰는데 그런 건 그건 없습니다. 없다. 기존 당론에는 변함이 아직은 없다. 아직 변함이 없고 없다. 또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조기 대선 분위기가 좀 이제 무르익고 있는 분위기인데 오늘 손학규 전 의장 국민의 주권 회의 의장이 이제 입당식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쟁 체제에 들어갔다고 봐야지는데 당 대표로서 당내 경선 관리 책임자로서 흥행도 신경 써야 되실 것 같고 또 공정성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실 계획이신지요? 우리가 손학규 의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손학규 전 대표. 전 대표로 오늘 공식적으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바로 한 10여일 전 통합선언을 해가지고 이미 흥행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지지 기반인 호남, 수도권에서 들썩들썩해요. 우리 지지층에서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천정배 이 두 분이 준비를 했지만은 안철수 전 대표. 대표도 예. 손학규 전 대표가 들어오니까 지금 뭐 정신없이 전국을 휘젓고 다니니까 오늘 갤럽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 총선에서 그렇게 승리를 했지만은 예. 디베이트 사건이나 이번 촛불 집회의 영향으로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그 제일 높던 지지도가 한 자리 숫자, 우리 당 지지도도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갔는데
우리 당 지지도는 이미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갔고 안철수 대표도 두 자리 숫자 올라갔다가 오늘은 또 조정했다가 그래서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바닥을 네. 치고 상승하고 있다. 상승 기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손학규도 치고 올 거예요. 올라올 것이다. 사실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탄핵 정국, 탄핵 결정이 나면은 민심이 다시 모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 중도층의 민심이 민주당으로 갈지 국민당으로 갈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이 촛불 전국에서 우리 국민이 분노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분노에 훨씬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표가 그러한 과실을 가져간 건 사실이에요. 이재명 시장만 하더라도 계속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니까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우리 국민이 의외로 너무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 됐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혼란과 불안이 공존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표의 공포증이 생길 거예요. 그분이 너무 많은 막말, 혁명적으로 청소를 하자, 북한을 먼저 가겠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거짓말, 변명 네. 이런 것들이 공포증으로 나오고 예. 그래도 합리적인, 중도적인 그리고 미래 제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등에 대해서 확고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예. 안철수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또 업적을 가지고 있는 손학규 이런 분들이 천정배 예. 이념이 확실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선택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의 민주당 내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돌풍이 거셉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20%를 돌파한 상황인데 그런 지지층, 중도층의 지지층이 예를 들어서 안희정 충남지사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럴 안희정 경우에는- 지사의 이 태풍은 예.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렇지만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 속내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손학규 대표도 저도 경험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오더라도 재인산성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 예.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예.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도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하는데 결국 자유한국당, 예. 바른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잔재 세력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80% 20% 아니었습니까? 예. 20, 30%의 그러한 지지를 양분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는 정권 교체로 승리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될 것이고 예. 안희정 지사의 돌풍, 태풍은 저도 굉장히 주시하고 흥미진진하게 계시다. 보고 그러한 것이 만약 실패를 하면은 우리한테 올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각 정치 세력 간 연정, 협치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개헌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향후 전국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요? 얼마 전까지는 양당제였지만은 지금은 다당제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전국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합법적인 공개적인 선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를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 연정, 협치가 가능하다. 오히려 일당 독재가 아니고 일당 독주가 아닌 네. 새로운 정치 시험대에 들었다. 그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대표님 말씀을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과 전국 현안 또 대선 현황 국민의당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